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7.5%로 40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이 다시 긴축 프레임에 갇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금리 인하기에 하락하고 반대로 이제 금리 상승기에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인데요. 자, 이번 긴축의 경우는 코로나 전서부터 대략 한 2018년 이후부터 워낙 많은 이제 폭발적인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버블 해체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브에 대한 추가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현재 장세, 현재 시장이 어느 국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는 이제 그 상반기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앙드레 코솔라니, 헝가리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죠. 앙드레 코솔라니 계란 모형 혹은 이제 달걀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그 금리와 주가 혹은 이제 그 채권과 주가, 부동산과 주가를 상대적으로 이제 잘 표현한 그런 어떤 그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금리 정점기, 그 A서부터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A, B, C, D, E, F까지 이제 과정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금리가 이제 최고점에서 A 국면 최고점에서 최초로 인하될 때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예금 인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 초기에는 이제 채권 투자가 이제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그 저점 부근에 오게 되면 채권을 매도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현재 어떤 그 예금과 그다음에 채권 혹은 부동산 주가와 같이 좀 연계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D 구간에서 금리가 이제 사상 최저 국면, 지금 미국이 지금 D 국면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D에서 E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미국은 이제 지금 E에 따른 D에서 E로 넘어가는 이 과정 때문에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이제 그 최저점에서 최초로 인상이 될 때 부동산은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데 주식은 반대입니다. 최저점에서 최초로 금리 인상을 할 때, 이게 사실 금리 최저점에서 금리가 최초로 인상이 되는 것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막강한 유동성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제 버블 해체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또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좀 악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가 이제 고금리화가 되면은 주식을 또 매도를 해야 되겠고, 경기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금 수요가 상당 부분 많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정점 이후서부터는 정점 부근서부터 F에서 A로 갈 때가 우리가 우라카미 군유의 장세 4단계 근거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역금융장세라는 얘기를 하죠. 역금융장세 과정 속에서 주가가 상투를 찍고 꺾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도 예전에도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장세 4단계는 이제 우라카미 군유의 장세 4단계입니다. 우라카미 군유라고 일본의 그 명인 중에 명인이었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안에 있는 그 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4단계,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다음에 실적 장세 다음에는 이제 역금융 장세 다음에 역실적 장세. 이게 4단계. 그리고 역실적 장세가 지나면 다시 또 유동성 장세. 이렇게 마치 그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이 옵니다. 이게 4단계가 순환된다는 논리인데,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하고 이제 우라카미 군유의 장세 4단계하고 같이 편집을 해보니까, 같이 합쳐보니까 또 나름대로 좋은 모델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최초로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이제 상승 5파동과 하락 3파동인데, 뭐 하락 파동은 나중에 고민할 문제고,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금리 최저점과 함께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버블이 꺼지는 장세거든요. 지금 현 시점이 지금 버블이 해체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느 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점 확인하고 다시 상승이 전환되면 철저하게 이제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우리가 유동성 장세는 이제 그 이성이 아니라 비이성, 그리고 이제 상상력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많이 사실 올라갑니다. 그 상상력이 지배되기 때문에 또 이제 거품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품이 상당 부분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그때는 이제 비이성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죠. 철저하게 실적과 이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진행되는 장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빠진다면 이제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 그 조정의 끝물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때마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주의면서 그다음에 엔터주의고 또 이제 NFT 관련주의자 또 코로나 피해주가 되겠죠. 뭐 네 개 테마 크게 보면 이제 네 개 테마로 우리가 요약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나스닥 플랫폼 중에서 뭘 선택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넷플릭스는 또 제가 예전에 하이브하고 많이 비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설정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요번에 최고점 700달러 최고점에서 350달러까지 정확히 반이 빠졌습니다. 50%가 빠졌어요. 반토막이 다 버린 거죠.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월달에 대략적으로 한 600달러 정도, 600달러서부터 이제 1월달에 워낙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등 과정은 600달러 고점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넷플릭스.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자, 이거는 이제 위메이드는 사실 지금 뭐라 그럴까요? NFT 관련주의 대장이죠, 대장. 선도주. 지금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에서 이제 플러스폭 플러스로 좀 반전되는 모습이고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하여튼 하락세는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인데 위메이드가 제일 많이 빠지죠. 어제는 거의 뭐 하한가였고 자, 오늘도 대략 한 8% 정도 이제 빠지고 있는데 위메이드가 이제 상승제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하이브 주가에도 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주가가 이제 강세장에서는요. 테마가 여러 군데 걸쳐 있는 게 좋습니다. 플랫폼 관련주에 올라갈 때 같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 엔터주들도 그렇고, 엔터주들이 올라갈 때 좋고, NFT도 그렇고, 뭐 코로나 피지도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테마가 다양하게 엮인 종목이 안 좋죠. 그래서 하이브가 최근에 여타 종목 대비 좀 못 가는 것도 그런 주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위메이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 이제 이틀째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뭐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보시려 하면 이제 카카오가 되겠는데 카카오가 이제 지난 최고점 17만원대에서 82,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뭐 반토막 이상의 주가가 빠졌는데 오늘 모처럼 주가가 이제 5%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6%대까지 갔다가 이제 5%대 강세를 보이는데 거래 수반도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2시 2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카카오 거래가 620만 주입니다. 하이브도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최소한 50만 정도 이상 수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또 하이브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또 외국인 순매수가 또 외국인하고 인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인 순매수와 어떤 인과성의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하루 거래량이 이제 최소한 50만 이상 수반되면서 상승 전환되면 그동안 하락세를 좀 마무리 짓고 이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에 11만 원대에서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11만 원대에서부터 8만 2천 원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지금 1월 달 급락하는 과정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11만 원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 11만 원까지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 정도 시장이 크게 이제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카카오 역시도 뭐 다음 주 이후도 뭐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모양새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두 투어, 하나투어, 여행주가 되겠는데, 여행주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피해주죠. 하이브도 여러분들 코로나 피해주가 되겠죠. 사실 엔터 기업들도 그렇고, 뭐 여행주들도 그렇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데미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 롯데 관광개발을 좋게 보고 있는데, 코로나 피해주들이 1월달 고점을 웬만큼 다 회복을 다 해줬어요. 지금 이제 시장 내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피해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절정을 지나서 정점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빠르면 한 2월 말 혹은 이제 늦어도 한 3월 초 정도 되면은
코로나 정점을 찍고 이제 상당부 일상을 좀 뭐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뭐 부스터샷을 이제 맞은 분들은 12시까지 뭐 하여튼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 기저 사이클 감안해서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코로나 절정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상당히 강력한 어떤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에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근데 YG 엔터 같은 경우도 1월 급락 시점을 다 회복을 했어요. SM도 사실 상징을 안 빠졌는데, 앞서 그 하이브 같은 경우 다양한 테마에 엮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할 때는 사실 그 플랫폼하고 NFT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장이 크게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25만 원 잠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보시로 하면은 이제 그 케이프 투자증권의 이제 그 최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의 모멘텀들이 많다는 거죠.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워낙 약세장이니까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죠. 지금 실적이 하나둘씩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 이번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하여튼 그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서 주가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데, 당초 사실 그 4분기 영업이익을 뭐 900억 가까이까지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659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660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702억 원. 전 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은 높지는 않아 역시 그 사상 최고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3%,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18.3%, 영업이익률이 뭐 18%대면 굉장히 선방한 거죠.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할 전망이나 이런 것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고 그런 거죠.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4분기는 BTS 그 신보 발매, 신규 앨범이라고 되겠죠. 4분기는 BTS 신보 발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앨범 판매량 대비 5%만 감소했다는 거죠. 지금 방탄소년단이 뭐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군 입대 관련해서 이제 그 연말에 또 이슈가 될 텐데, BTS 의존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이게 플랫폼주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BTS 의존도가 굉장히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NFT 사업 이제 그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이제 그 2분기서부터 NFT 사업이 이제 본격화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버스하고 브이라이브가 통합이 되죠. 이것도 뭐 막강한 어떤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두 번째로인데 세 번째. 지금 세 번째는 게임인데 BTS 캐릭터로 이제 BTS 캐릭터가 개입 접목이 되고 거기 또 직접 개발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간에 지난번에 이제 웹툰에서 게임도 출시가 됩니다. 게임도.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신입 라인업이 확대가 된다. UMG, 유니버설 뮤직 그룹이죠. 세계 3대 레이블 중에 하나입니다. UMG와 협업으로 여성 그룹이 또 나오고, 또 그다음에 하이브 재팬에서 글로벌 보이 그룹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0년 1,460억에서 2021년 1,870억, 작년에 이제 1,870억,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3,180억인데, 올해 만약에 3,000억만 찐다 하더라도 1,870억 대비해서 3,000억이면 60%가 증가하는 겁니다. 만약에 3,100, 그 KP증권 보고서대로 3,180억이면 어떻습니까? 70%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70% 증가하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 뭡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60%가 됐든 70%가 된다면 주가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시세로는 사실 좀 등락을 크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나,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뭐 사실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2시 36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00원, 2,500원 정도 하거든요. 25만 2,500원 정도인데, 25만 원은 1차적으로 좀 강한 좀 지선이 될 것 같고, 거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드디어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소폭, 뭐 아주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그 최근에도 연기금도 좀 사는 것 같고,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은 양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한 2만 주 정도까지 한 15,000주에서 2만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깁니다. 거래 바닥은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는 이제 플랫폼주에도 포함되고 NFT에도 포함되고 엔터, 코로나 피해주 4개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 강세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강세장에서는. 근데 약세장에서는 사실 그 상당히 부담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워낙 막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NFT 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NFT 쪽으로 많이 빠지고 또 플랫폼주로 많이 빠졌는데, 뭐 플랫폼주 지금 이제 네이버도 흐름이 좋고요. 오늘 특히 이제 그 카카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카카오가 또 거래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이 되고, NFT 관련 주식 중에서는 지금 위메이드가 지금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틀 동안에 걸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다음 정도면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옥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약보합 정도, 약세 뭐 한 마이너스 한 2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NFT 관련주들도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뭐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JRP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고점대에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또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 피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지수 자체만 어느 정도 뭐 방어가 된다면은 다음 주 정도 이후를 한번 우리가 한번 30만 원대 진입까지 한번 기대를 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